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외교해드린 대로 우리 국민의힘 3선 부산 4선거의 장제원 의원을 모시고 선거 전망과 향후의 전국 전망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제원 의원은 작년에 안철수 지금 단일화 이제 끝났지만은 하여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최초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남을 그렇게 성사를 시킨 분입니다. 당시 미래혁신 포럼을 이끌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최초로 이 국민의힘 행사에 모셔서 초대를 해서 연설도 하고 대화를 한 그 첫 교두보를 마련했고, 이후에도 그 단일화 과정에서 굉장히 보이지 않는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 어쨌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최초의 단일화를 이루고 지금 그 민주당과 대등한 그런 기세를 이루면서 지금 선거에서 어떤 선전을 하게 만든 그런 아주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 향후 전망하는데 아주 적격인 것 같아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네. 과찬을 해주셔가지고. 아닙니다. 네. 그리고 목이 많이 쳐가지고 우리 중앙일보 그 구독자 여러분들 처음 뵙게 되는데 깨끗한 목소리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유세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많이 쳐. 그게 더 실감나요. 그게 지금 굉장히 오히려 자연스럽고 더 지금 막 모든 선거 과정이 집약된 사나이 그런 느낌. 첫날 이제 세면에서 밤에 네. 밤 유세를 집중 유세를 하는데. 그렇죠. 그때 이제 제가 좀 목을 좀 과하게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성대는 약하거든요. 그렇죠. 잘하시는데.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부산 가면 사투리를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유튜브 보니까 사투리 장렬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아니, 박형준 후보도 그러신다면서요. 서울하고 부산에 쓰는 말이 다르더라고요. 오토리버스예요. 네, 그럼 오토리버스. 김포공항 떨어지면 정말 쓰고 범용성이 김해공항 떨어지면 이제 사투리 쓰고. 경부가 다 되시는 분. 그러니까 어릴 때 부산에서 자랐으니까요. 그렇죠. 부산 사투리는 그대로 살아 있고. 네네. 또 고등학교 때부터는 또 서울에서 살았으니까. 그렇죠. 네. 또 표준말도 쓰고 그렇게 하죠. 오늘 근데 굉장히 이 목소리 자체가 현장감을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것 같고요. 자, 일단 시간 없으니까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유세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고 정말 열심히 또 호소를 하셨는데요. 현장에서 바로 피부로 맞댄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어떤 분이신지 좀 피부로 느낀. 피부로 느낀 박형준. 예, 피부로 느낀 오세훈 에피소드로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박형준 선배하고는 오래전부터 알았죠. 부산의 동아대학 교수 시절부터 또 국회의원도 지냈고 또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사무총장 시절 참 가깝게 지냈는데 이번에 하여튼 용기를 내서 출연을 했는데 뭐라 그래야 됩니까? 좀 스킨십이 좋은 정치는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학자 스타일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그런 정치는 아닌데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겪어보니까 굉장히 결단력도 있고 그러니까 스킨십도 굉장히 강화됐고 그런 측면도 있고 우리 범야권이 가지고 있는 참 몇 안 되는 최고의 전략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그런 합리성 그리고 어떤 그런 전략적 마인드 이런 것들을 경선 기간 동안 잘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가 치러지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제가 서울에는 자유 못 올라왔는데 어저께 그 핵심 캠프 관계자단장을 해보니까 오세훈 후보 유세가 그렇게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유세 같은 경우에는 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차분하면서도 반드시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그 민심이 깔려 있었는데 서울에서는 거의 폭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뜨거웠다. 특히 2030 세대들이 2030이 실질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오세훈 후보를 찍어달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마이크를 잡고 했고 얼마 전까지는 이 당에 가장 등을 돌린 분들로.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놀라웠다는 얘기와 함께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까지 자기 일처럼 자기 선거처럼 해줄까? 모두가 다 의심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팔 걷어붙이고 안철수 후보가 함께 이 듀엣 그 유세가 굉장히 호응을 끌었다. 그래서 민심이 쏠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역시 부산에서 오히려 보는 서울이 더 객관적으로 또 보일 수도 있겠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선거 결과 이제 2시간 10분도 안 남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그냥. 그냥 숫자로. 이게 부담 갖지 말고. 조심스럽고 부담 갖지 말고. 투표를 하실 분들이 남았는데 좀 잘 될 거다 그러면 오만해 보일 거고 힘들다 그러면 또 우리 지지층이 좀 섭섭해하니까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객관적으로 제가 여론조사 공포기간 이전의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선거를 치르면서 바닥 민심을 보면 두 자릿수 이상은
두 자릿수. 네. 이긴다. 서울 부산 다. 그렇습니다. 이긴다. 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과학적으로 보면 투표율인데 이게 보궐선거거든요. 그렇죠. 보궐선거는 40%가 넘기 힘든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55%까지 갈 것 같고요. 지금 50% 벌써 가까이 됐죠. 투표율이 높은 또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 우리 그 국민의힘 지지 기반 동구, 서구, 이 원도심 쪽이 굉장히 높고요. 원도심 쪽이.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세가 센 이 서부산 쪽, 낙동강 벨트라 그러죠. 사상, 제지역구, 사하, 간서, 그쪽이 이 투표율이 낮았어요. 지금도 본투표율도 그런 현상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 서울하고 비슷하네요. 서울도 지금 전통적인 서초나 이런 그 송파가 압도적으로 높고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가 많은 금천, 관악, 강서 그쪽에 이쪽이 낮거든요. 그거는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선거다. 그렇네요. 그 양쪽이 다 동고서저예요. 그렇습니다. 동쪽이 지금 다 좀 강남 이쪽. 그렇기 강동? 때문에 저는 두 자릿수 이상의 승리를 나름대로는 조심스럽지만 아주 조심스럽지만 제가 예측을 하고 다만 지금 퇴근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꼭 투표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진짜 아직 2시간 남았으니까 정말 퇴근길에 어느 당을 찍으시든 간에 하여간 꼭 유권자로서의 소중한 한 표는 꼭 행사해 주셨으면 한다 이런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이 여론조사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현장에서 그 민심을 많이 접했던 후보들 하는 거 봤지만은 구체적으로 정말 이게 민심이구나 하고 느낀 어떤 사례 하나만 좀. 후보가 없을 때 유세하면 좀 김이 빠지고 청중도 많이 안 모였잖아요. 그런데 후보가 없는 유세에도 일반 시민들이 모이고요. 또 이렇게 벚꽃이 지금 많이 피고 있는데 이제 이 낙동 강변 쪽에 아무래도 낙동강 이 벨트가 저희 지지층이 조금 저희 당이 힘든 지역이니까 좀 낙동강 지역으로 열심히 했는데 그 강변 뚝이 있어요. 뚝에 참 코로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가는데 깜짝 놀라는 게 젊은 층들이 연인들이 20대 저희들한테 이렇게 하고 가고요. 와, 놀라운 일입니다. 파이팅. 작년 총선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작년 총선 때 뭐 저한테는 그렇게 했죠. 근데 제가 실례된 질문했습니다. 어쨌든 그 놀라울 정도로 많은 젊은 연인들이 보통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면 남자친구가 이러면 여자친구는 또 좀 빼고 여자친구가 그러면 남자친구도 빼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둘이 같이 이렇게 하고 가는. 그것도 커플 사인으로 그런 커플 그러니까 사인. 그거를 보고 이번에는 한번 해볼 만하구나라고 느꼈고 그리고 이제 박형준 후보하고 같이 이제 투어 그러니까 차를 타고 길거리에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응이 바로바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가라든지 지나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손을 흔들어주고 박형준 외쳐주고 그런 거를 보니까 참 분위기가 좋았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젊은이들이 운집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뭐 운집이란 표현이 그러니까 맞들 정도로. 전통적으로 원래 국민의힘 하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요새 현장에. 그러니까요. 주로 강남, 서초 뭐 이쪽이고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셔서 유세를 듣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신촌, 홍대 이쪽에서 굉장히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서 아주 그냥 뜨거웠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현장에서 전해주시니까 더 실감나는 그런 얘기고요. 자, 이번 선거는 뭐 서울, 부산 다 공히 민주당 전임 시장들이 성추행을 한 끝에 이제 두 사람이 다 물러나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나름 국민의힘이 유세를 할 때 부각을 하는 걸 저도 많이 봤는데요. 정말 제대로 유권자들한테 부각이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왜 벌어지는 선거고 어떻게 서울, 부산이 똑같은 범죄 행각으로 이 선거가 벌어지느냐에 대해서는 철저히 알고 계셨다. 다만 정말 그 시정 공백 사태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라는 그런 유능함과 누가 일을 잘할 것이냐가 플러스 알파가 필요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성추행 부분이 숨겨진 게 아니라 성추행 부분은 당연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정 공백이 너무 컸기 때문에 유능함이라든지 누가 일을 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플러스 알파가 필요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능력 부분에서는 또 많이 또 전파가 됐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번에 이 충돌 접점이 윤석열, 오세훈, 박형준으로 이어지는 정권 심판 세력과 문재인, 박영선, 김영춘 이런 문재인 정권의 옹호 세력이 충돌한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박영선 후보나 김영춘 후보나 다 내각에 입각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장관. 그렇죠. 했죠. 네. 그러니까 정권을 옹호하는 세력과 그렇죠. 정권을 심판하는 세력이 정면 충돌한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 국민들이 명확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악재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박형준 후보가 이제 LCT 문제,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파동이 있었는데요. 자, 이 두 가지 악재를 제대로 좀 해명하고 극복했다고 보십니까? 글쎄, 저는 참 이런 선거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 정말 집권 여당이라 그러면 자신들이 내놓을 수 있는 정책적 어떤 그런 도구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네. 정책의 집행 권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책, 좋은 정책을 내놓으면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놓은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집행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믿지 않거든요. 예. 그렇게 선거를 이어갔어야 되는데 정말 이번에는 산무선거라고 봅니다. 산무선거. 문재인 대통령이 안 보였고 민주당이 안 보였고 민주당 후보가 안 보였다. 그렇네요. 대통령 얘기를 하는 사람을 못 들어봤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 출신지잖아요. 그렇죠. 총선이라든지 지난 지방선거 때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냥 문재인 대통령을 그냥 마케팅을 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얘기한 사람 못 봤어요.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주장도 안 했어요. 왜? 자신들의 시장이 성범죄 행각으로 이 일이 벌어지니까 민주당 주장도 못 하죠. 그 다음에 박형준 후보랑 오세훈 후보한테 네거티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대 내곡동, 네. 박형준 대 LCT 네. 이렇게 선거가 되니까 예. 민주당 후보들이 전혀 부각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민주당 후보가 측면이 누구냐는 있죠. 거죠. 네. 어떤 정책이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저는 이건 선거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거라는 것은 나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또 상대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국민들이 선택을 하고 그렇게 정책 선거로 가는 것이 정치 개혁이고 예. 저는 이것이 선거의 진보라고 생각하는데 선거를 완전히 역행시키는 예. 선거 적폐를 이분들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선거 적폐를 청산하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심판에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만 어쨌든 이제 민주당 후보들로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집중 공격을 하면서 특히 이제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으로 온 국민이 좀 고통받는 상황에서 어쨌든 박형준 후보는 뭐 해운대 뷰 고급 아파트에 저렇게 이상하게 이 부분을 집중 TV에서도 공격을 했는데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방어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그런 식의 저는요 공격. 네, 네. 이렇게 선거를 하면 안 됩니다. 뭉뚱그려가지고요. 네. 박형준 후보가 한 채가 있고 예. 출가한 딸, 네. 그 딸도 어떻게 보면 의붓딸이지 않습니까? 그 분이 사는 집하고 뭉뚱그려서 LCT에 두 채. 네.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가 LCT에 사는 거 외에 네.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요. 두 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 왜 살아? LCT에 왜 살아? 이것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 제가 이런 말 드리긴 뭐한데 박형준 후보와 박형준 후보의 현재 부인이 이게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따로 경제 활동을 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경제력에 있어서는 서로 따로 살아왔고 네. 그 나중에 어렵게 합친 거기 때문에 이 부인의 현재 부인의 그 재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남의 집안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저는 너무 참 가슴이 안타까웠고 예.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내곡동 땅 특혜 의혹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갔죠. 투기 의혹이에요. 그렇죠. 셀프 특혜. 네. 그린벨트 해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공방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안 되니까 기억력 테스트하고 그렇죠. 있는 겁니다. 기억력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생태탕하고 네. 무슨 구두 브랜드밖에 더 나왔습니까? 네. 어떻게 정치를 이렇게 합니까? 집권 여당답지 않은 야당이 힘이 없어갖고 그렇게 하는 거는 또 뭐 네.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집권 여당이 정말 창피한 캠페인을 한 거 아니냐. 네. 그 점에서는 그런 것들은 유권자들은 지금 다 그런 알고 쪽으로 있다고 확인하고 봅니다. 있다. 예. 자, 이 부산은 뭐니 뭐니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서 가덕도 공항 이제 만든다고 아주 이벤트를 했는데 자, 여기는 근데 국민의힘도 보니까 이제 TK 의원님들 다르시고 PK 의원들 다르다 이래가지고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PK 의원들은 뭐 찬성을 했다 했었는데 자, 가덕도 공항. 이게 박형준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가덕도공항은 우리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가덕도공항은 추진이 될 거고요. 또 특별법까지 통과가 됐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뭐 이유야를 막론하고 그것이 뭐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기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추진이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 시민들이 이것이 정략적 어떤 어프로치, 정략적 어떤 접근이었다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총선에, 그러니까 19대 총선이죠. 20대 총선이죠.
5명의 국회의원만 뽑아주면 네. 가덕도 신공항 자기가 대통령에서 반드시 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4년이 지난 동안 지금까지 뭐 하다가 그렇죠. 이번 보궐선거 생기니까 가덕도 공항 또 들고 공항을 나오지 않았습니까? 공약을 그때 이미 했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네. 국회의원 5명만 뽑아주면 자신이 반드시 대통령이 돼가지고 가덕도 신공항 추진하겠습니다. 몇 번을 약속했는데 부산에서 국회의원 20대에 6명 뽑아줬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런데 뭐 하고 있었냔 말이에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보궐선거 앞두고 네. 가덕도를 또 들고 와가지고 그것도 정부에서는 뭐 할지 말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회에도 미뤘어요. 네. 대통령이나 국토부 장관이 한다는 말 한 적이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법안을 가지고 이런 국책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우리 당은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이 결정해라. 대통령이 약속한 거 아니냐? 이걸 왜 국회에 미루냐? 이렇게 주장을 했고 네. 우리 부산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뭐 만장일치로 찬성한 거기 때문에 박형준 후보도 공약을 했고 네. 추진을 할 거라고 봅니다. 하여간 박형준 시장이 되더라도 그렇습니다. 추진을 공약한 그대로 간다. 예, 알겠고요. 네. 자, 우리 장재원 의원님을 환영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한번 보고 갈까요? 박미경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장재원 의원 인터뷰 하셨다니 반갑습니다. 의리 있는 장재원 의원. 의리나무로 또. 아유, 우리 예. 강 의원님 때문에 무슨 말씀. 의리남이죠. 자, 일어나기분. 오늘 결과가 나올지 어떻게 현재까지 영향이 클 듯하고. 이거는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비판, 뭐 후한무치한 당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뭐 도쿄박. 장재원. 나는 한국인분, 또 비전분은 시원해서 좋네요. 근데 여기 네. 좋은 댓글만 지금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보니까 없어요. 장재원 의원님, 엄지 5, V자, 기호 2번 6개, 뭐, 명쾌한 진단 해설, 벚꽃다, 뭐 하여간, 여당을 또 욕하는 게 많고, 그 다음 장재원 파이팅! 네, 왔는가 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거. 고맙습니다. 혹시 여기 미리 좀 말씀하시는 건 아니, 아니겠죠? 우리 그 중앙일보 네, 유튜브 네. 많이 좀 예. 구독해 주시고, 예. 많이 좀 시청해 아이고, 주십시오. 또 이 우리 댓글 강찬호 소개해주셨다고. 우리 저 논설위원님이나 윤석만 네. 논설위원 정말 네. 명쾌하고 제가 가끔씩 보거든요. 네, 저희 좀 보겠습니다. 너무 네. 잘하시고 네. 들을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 제가 좀 기분이 적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저 인기 자, 확인했고요. 구독, 좋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저 인기 확인했고요. 우리 저 장 의원님. 자, 이제 정말 이제 선거 2시간도 안 남은 것 같죠? 자, 이제 이 선거 결과가 이제 당 안팎에 미칠 영향 아무래도 좀 이제 전국 전망으로 갈 것 같은데 뭐 세 가지로 나눠서 보죠. 뭐 1번 뭐 다 이긴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다 이길 경우가 있고요. 한 곳만 이길 경우가 있고 유감스럽게도 이제 뭐 두 곳 다 질 수도 있습니다. 나눠서 좀 편하게 설명해 주시면. 아니요, 제가 지금 아직까지 투표하실 분이 계신데 네네. 질 경우를 어떻게 가정하고 그렇죠. 그거는 그럼 뭐, 제가 예. 평론을 네. 제가 만약에 우리가 다 지면 네. 다음에 나와서 평론을 하겠고요. 예, 그렇죠. 예. 아마 제가 그 예측한 대로 우리 그 두 개의 네. 광역시장은 뭐 2자릿수 이상으로 승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거기 올인하신 걸로 보고 예, 그러면 이제 전망하시죠. 그렇게 네. 되면 네, 네. 이제 집권당 측에서는 레임덕 얘기가 금방 나올 겁니다. 그렇죠. 네. 뭐 4년차 집권 마지막 해에는 당연히 네. 레임덕은 뭐 그거는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네. 당연히 레임덕은 오는 건데 네. 좀 레임덕이 가속화되겠죠. 레임덕에서도. 예, 네.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그 레임덕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네. 어떻게 연착륙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냐, 네. 아니면 과거의 높은 지지율의 어떤 그런 그 향수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또 이렇게 강하게 또 국민들의 민심과 역행하는 그런 드라이브를 걸 것인가가 네.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민주당 내에 아마 노선 정책 갈등이 생길 겁니다. 당연히 생기겠죠. 지금까지 검찰 개혁이란 명명하에 검찰을 이렇게 옥죄고 검찰을 사실상 없애버리려고 하는 네. 반법치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렇죠. 그런 행동들을 해온 데에 대한 반성들이 일부 나올 거고 또 강경 친문 의원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개혁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우리가 이거를 180세나 줬는데 못 밀어붙여서 그렇죠.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럴 수 충돌이 있죠. 있을 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들이 좀 발생될 수밖에 없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차기 지도부를 둘러싸고 그렇죠. 또 당내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집권층에서 이렇게 혼란이 오면 국가가 참 어려워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빨리 수습해야 될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네.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두 개 다 그렇죠. 이길 것 같은 경우는 네. 지금까지 범야권의 대표 플랫폼이라는 것이 좀 약했어요. 네. 백석으로 이렇게 참 작아지고 하다 보니까 또 국민의당도 있었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우리 범야권을 대표하는 네.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두 개를 이기면 확실하게
야권을 대표하는 플랫폼으로 우뚝 설 수 있다. 네. 하나하고 두 번째는 좀 인재풀이 좀 넓어지지 않았나. 그렇죠. 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1대 도시, 2대 도시의 시장이기 그럼요. 때문에 오세훈과 박형준이라는 분이 당의 유력한 이제 지도자로 그렇죠. 이제 이 입지를 다지는 거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안철수라는 분이 또 굉장히 이번에는 또 부각이 된 거고 또 나경원 이번에 그 전 의원도 상당히 또 그렇죠. 이번에 1차 단일화 때 많은 1차 문제가, 경선에서 많은 어떻게 보면 프론트러너였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역할들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당 밖에 이제 윤석열 우리 검찰총장이나 또 홍준표 대표 네. 이렇게 인재 풀들이 많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인재 풀들을 잘 엮어서 네. 묶어서 새로운 지도부가 경선 흥행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역할들이 되면 우리가 이제 또 차기 정권까지 네. 열심히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거는 네. 시장이 이제 우리 당이 이제 가더라도 시의회가 거의 90% 이상 그렇죠. 민주당이거든요. 109명 중에 지금 101명 아닌가요? 부산도 7명 중에 40명이 아, 부산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잘 압도적이거든요. 몰랐는데. 그러니까 네. 이제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장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예산도 이미 부산 실내지만 구청장 또 비율은 구청장도 두 분밖에 없습니다. 야, 서울은 한 분. 그렇습니다. 부산은 야, 정말 이거 뭐. 그러니까 구청장, 시의원, 야, 의원 이거 전체가 뭐, 지금 부산이나 서울이나 다 넘어간 상황에서 네. 과연 민주당 시의원이나 민주당 구청장 이런 분들이 협조를 받아서 시정을 이끌어갈 수 있을 네, 것인가에 어려운 얘기네요. 대한 네. 걱정이 있거든요. 네, 네. 자, 그런 것들을 얼마나 정무적으로 협치를 이끌어내는 정치력을 발휘할 것인가. 네. 그래서 서울과 부산의 새로운 어떤 그 비전을 그렇죠.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과제네요, 두 분은. 지금까지 네. 우리 이제 문재인 정권 심판하고 우리 국민의힘에게 1대 도시와 2대 도시를 맡겼는데 그렇죠. 네. 우리 국민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잘하지? 그 성과가 이제 1년 내년 그게 굉장히 선거표가 중요한 네, 포인트가 내년 될 대선에 겁니다. 반영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네. 국회의원들도 뭐 서울 부산 할 거 없이 네. 그 새로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잘 뭉쳐 나가야 되겠죠. 그 질문에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질문이 되겠는데 지금 아까 이제 인재풀이 넓어진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윤석열 총장 외에는 지금 당 안에 계신 대선 주자라는 분들이 한 자리 되게 죄송합니다만 뭐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좀 낮습니다. 좀 그런데 정말 그럼 이분들 자체를 그렇게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또 바깥에 윤석열 그분 한 분 영입하는 거 외에 다른 카드는 또 없는지. 아 근데요. 네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서울시장 선거 전에 네. 작년 12월에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출마하기 전에 예. 서울시장을 경선 이런 그 이벤트가 예. 이렇게 불붙을 줄 알았어요. 정말 그렇네요. 네. 정말 저도 몰랐습니다. 저희들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범야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스타트를 끊고 그렇죠. 그리고 단일 후보로 나가겠다. 그렇죠. 라고 스타트 끊은 이후에 나경원 후보가 끊었고 오세훈 후보가 끊었고 그렇네요. 네. 그래서 빅3가 네. 한바 붙은 거예요. 그렇죠. 그 시너지가 네. 결국은 오세훈 여사를 만들어내고 그 동력으로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마찬가지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이라는 분이 네. 유력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뭐 삼지대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예.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명실상부한 범야권의 이 대표 플랫폼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고 또 유승민 또 홍준표 대표 네. 이런 분들과 함께 또 안철수 후보 함께 이렇게 어떤 경선이라는 흥행을 하게 되면 저는 이것이 일방적으로 흐를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2의 또 한 번 단일화 드라마가 그렇습니다. 이제 큰 흥행을 하면서 드라마가 네.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그 큰 선거 아닙니까? 이게 서울 부산 선거라는 게 그렇죠. 네. 거의 5분의 1 이상 국민들의 투표를 하게 된 거니까 그렇죠. 이 승리의 동력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당 지지율이 또 당분간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고 그러면 인재들이 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근데 윤석열 총장이 바로 국민의힘에 지금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윤석열 총장이 그럼 국민의힘에 들어오게 되는 걸로? 아니 들어오면 되지 뭐. 물론 들어오면 유일한 되지. 플랫폼인데 들어오시면 되죠. 그럼 그게 네. 어려울 게 없는 게요. 네. 보십시오. 이게 삼지대라는 게요. 네네. 총선 국면에서는 이게 세력화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중도라는 이 표심은 반드시 있고 네.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지지층이 됩니다. 중도라는 게. 근데 대선에서는요. 한 명의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중도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분열을 의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네. 보셨듯이 이 제1 플랫폼에서 함께 경선을 하는 게 왜 윤석열 총장은 지금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그렇죠.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 내에 좀 기반이 있는 분들과 경쟁해서 충분히 승산이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거는 내가 후보가 되는 것보다 정권 교체를 해서 그렇죠. 같은 곳을 바라보는 상관이 뭉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윤석열 총장 뭐 데려올 분이 있습니까? 좀 어쨌든 가서 보고 얘기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윤석열 총장이나 또 유승민 또 그 전 대표 또 홍준표 대표 안철수 또 국민의당 대표 이런 분들과 이 교집합을 이룰 수 있는 신뢰 이런 것들이 좀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판을 그리고 만드는 일단 다음 지도부는 그런 분이 돼야 된다고 그런 분이 있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그런 분이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그 네 분을 다 아우르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신뢰가 있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한 대목인데 이거 좀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네 분 다 정말 사실 안철수, 홍준표 딱 세워놔도 정말 대조적으로 다 각자의 이제 캐릭터가 있는 분들이고. 근데 이런 분들을 한 번에 묶을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저는 정당이 이념적으로 편향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포괄적 이념 정당 개념으로 가야 집권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중도. 민주당에 가도 아무 문제 없는 정도의 중도 인사. 그다음에 개혁 보수 인사, 정통 보수 인사. 이런 그 이념을 포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뭐냐? 우리가 아무리 정책을 주장해도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 해요. 인물입니다. 인물이죠, 결국. 중도는 안철수, 윤석열, 개혁 보수 유승민, 정통 보수 홍준표, 나경원. 이렇게 인물들이 연대를 하고 빅5가 됩니까? 빅6가 됩니까? 그 트로트 그 방송 같은 데 보면 5까지 말씀하시면 6는 혹시 저 의원님을 탑6가 함께 뭉쳐서 지금 막 이렇게 흥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궁금한 대목은 어쨌든 그 빅5를 다 신뢰를 줘가지고 엮을 사람이 있다. 저 다 신뢰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말씀을 아니 다 신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과 다 정치생활을 해봤고 뭐 그 윤 총장님과도 뭐 법사위에서 자주 뵙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분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판을 잘 만들어서 흥행을 시켜야 돼요. 오늘 장 의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지금 5명 다 엮어서 그중에 특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하신 것 같아요. 장 의원님은 이게 말을 하나 하면 이렇게 뭐 정치란 게 말입니다. 이렇게 저 꿈과 희망을 가지는 분들이 하시는 거죠. 자, 솔직히 내년 대선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거는 낙관해서도 안 되고요. 저는 굉장히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 대통령 권력이라는 거는요, 차기 대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정권에서 또 어떤 일을 또 벌일지도 모르는 사실 좀 걱정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가 그대로 만약에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대선으로 이어진다? 저는 착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긴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쏟아낸 거거든요. 분노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한 번? 분노를 쏟아내셨으면 그 다음에는 차분하게 우리를 지켜보실 겁니다. 지금은 저희 국민의힘이 잘해서 된 거 아닙니다. 그럼요. 철저하게 문재인 정권을 이번에 한번 회초리를 들겠다. 정확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로 우리가 이번에 만약에 이긴다고 하면 이기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 우리가 잘해서 국민들이 지지해 주신 거야 생각하면 다음 대선 없고 그건 정확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부터 1년간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 정말 청렴하고 유능하게 이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서울시와 부산시의 비전을 새로 심어주느냐 그거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진짜로 수권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하여간 이 지적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지금 하는 그런 지적하시는 것 같고요. 자, 이제 내일 김종인 위원장이 아마 이제 그 사퇴를 하겠다고 미리 밝혀놓으신 상황인데, 김종인 위원장이 보면은 그 안철수와 단일화 과정에서 상당히 뚝심 있게 하여간 그 오셈 후보를 뭐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논란과 공과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요. 우리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뭐 재추대 그런 얘기도 있는데. 수고하셨고요. 재추대를 하게 되면 우리 국민의힘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새로운 리더십 만들어야 되죠. 불쌍해요. 저는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1년 동안 헌신적으로 국민의힘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고 우리 당을 또 이렇게 세워놨지만 저는 길게 봐서 이런 식의 정당의 모습 옳은 일은 아니다. 비대위 체제로 계속 멘토 역할을 해야 될 분이
당의 대표로 와서 당을 이렇게 지배하는 방식, 저는 이것은 민주정당에 굉장히 역행하는 거고 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가 내부에서 리더십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네. 우리가 혁신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오래가는 거고요. 우리 당이 그동안 이렇게 어려워졌던 이유가 네. 1인 지배 정당을 벗어나지 못했기 1인 지배 정당. 이회창, 이명박, 박근혜, 황교안 이르기까지 걸출한 인물들의 밑에서 편안하게 배지 달고 또 그들을 선거의 여왕, 선거의 왕자라는 추앙까지 하면서 네, 네. 그들 밑에서 따뜻하게 정치를 하고자 하는 네, 네.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출할 인물들이 없어진 상황에서 그렇죠, 네. 우리가 광야에서 또 다른 메시아를 바라는 이런 정치를 해왔거든요. 정말 이 정치는요. 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정당이 민주정당으로서 영속성이 있는 그런 정당으로 가기 힘든 그런 단기 처방이었거든요. 네. 이제는 우리가 자생할 수 있는, 네. 자립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당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장장님 상당히 또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거 저 국민의힘은 선거의 왕 박근혜, 지금 또 선거의 남자 김종인 뭐 이제 이런 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이제 됐는데 이제 자생하자. 이런 말씀 이번에 같고요. 좋은 네. 케이스였죠. 네.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긴다면 오세훈, 안철수, 나경원 네. 이 소위 말하는 빅3가 네. 해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있네. 그래서 오세훈이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다음 우리 전당대도 그렇고 네, 네. 다음 대통령 선거도 이렇게 치열하게 그 경쟁하고 네. 나중에 결과에 시원하게 승복해서 손잡고 가는 네. 연대와 통합을 통해서 함께 가가지고 정권교체 이뤄내고 네. 정권교체 이뤄낸 다음에 또 무슨 비 이래갖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까? 야. 다시는 그런 그렇죠. 모습 보여서는 안 된다. 네. 이제 장 의원님 성공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보는 분들이 장제원 연호 소리가 좀 막 들려요. 지금 사실 당대표 다음 누가 돼야 되냐 그랬더니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이 질문을 다음 당대표는 장제원 항상 곡계가자님 장제원 의원님이 국힘 당대표 꼭 해주셔야 됩니다. 박미경 씨 또 나오셨네요. 당대표 장제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단 있고 소신 있으셔서 잘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하여간 당대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본인 생각. 본인은 생각이 아니 당대표는 이번에 당대표는 네. 당을 좌지우지하기보다는 판을 깔고 아주 공정하게 경선을 흥행시킬 수 있는 네. 흥행술사. 네. 흥행 어떻게 보면 전문가. 근데 그런 이런 분이 분들이 저는 네. 있다고 봅니다. 네. 있다고 보고 네. 그분이 어쨌든 네. 이 당의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내고 네. 판을 잘 깔아서 어쨌든 이번에 내일부터요. 네. 바로 대선 국면에 빠져갑니다. 그렇죠. 바로 대선 국면에 빠져가면 후보 중심으로 이제 이게 아마 언론사에서도 후보 중심으로 그죠? 그 기자 배치할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장제원 담당 기자도 하나. 저는 됐고요. 저는 됐고요. 저는 정말 네. 이번에 네. 배주종군 해가지고 네. 우리 당의 집권, 정권 창출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데 지금 솔직히 국민의힘 보면은 그런 식의 어떤 한 방향으로 뛰어난 분들은 많은데 이렇게 아까 색깔 다른 여러 그런 주제들을 한 곳에다 모을 수 있고 흥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유연하고 노련한 분은 잘 솔직히 안 떠오르는데 누구예요? 없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사실은 서울시장 얘기 나왔을 때 네. 오세훈 되겠어? 뭐 그런 소리 많았죠 하긴. 네. 나경원 되겠어? 네, 네. 안철수 되겠어? 네. 근데 딱 출마 선언하고 뛰어들고 아젠다 세팅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나경원 후보 뛰어들고 그렇죠. 오세훈 후보 뛰어드니까 이게 점점 붕업이 되잖아요. 저는 충분히 우리가 자생적으로 지도자 만들 수 있다. 예.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 판을 만들 만한 또 전략가 대표감이 있다.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또 사람 혼자서 하는 게 1인 지배 정당이잖아요. 네, 네. 어쨌든 우리가 많은 국회의원들과 또 네. 당원들과 전략가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네. 그 좋은 최대 공약수를 네. 만들어내는 저는 이거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자,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나키키님인데, 자, 지금 문재인 정부 실정 많지만 이 실정하고 관계없이 이 우파, 그리고 국민의힘 이쪽에서 진정한 업적, 장점 이런 게 국민한테 보여져야 승리할 수 있지 않느냐, 대선에서. 제가 말씀드린 핵심이죠. 네. 네. 저희들이 얼마나 업적과 장점이 있어요. 외연을 확장할 수 있고 네.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셨습니까? 네. 그냥 피니시 블로가 뭐냐면 김상조 실장이 14% 그럼요. 예, 이대로 그런 게 올린 있죠. 거하고 네, 네. 박주민 의원 네. 9% 올린 거 네, 그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이게 컸다고 분노의 하더라고요. 결정판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부동산 문제를 얼마나 유능하게 해결해서 젊은이들이
집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게끔 만들 것인가?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요거 좀 또 구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사실 핵심인데, 자, 오세훈 시장 아까 1년밖에 안 되는 임기에다가 뭐 구청장, 시의회 다 민주당 편인데, 여기서 더군다나 서울시라는 한정된 영역 안에서 정말 그런 부동산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요즘 댓글 같은 거 보셨어요? 오세훈 시장이 일 잘했다는 얘기가 막 그냥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 부동산은 그나마 오세훈 시장이 잡았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시키고 작은 아파트들 어떻게 뭐 리모델링 작업해갖고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제가 미래혁신 포럼에 오세훈 선배 모셔가지고 그 강의 들었을 때 구체적인 입지까지 얘기를 해가면서 공급 계획을 세웠거든요. 이 정부는 공급보다는 때려잡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이 정책 전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수요와 공급의 논리 속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어쨌든 집 한 채를 가지고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이 유연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어떻게 적재적소에 공급을 잘 늘려서 수요와 공급, 시장 속에서 조율을 하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바꿔나간다 그러면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해결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오세훈 시장으로 바뀐 그 상징성만 해도 부동산이 심리적으로 전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임기 동안 어쨌든 의원님 보시기에는 하여간 공급을 어떻게든 늘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구체적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집값을 안정시키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1년이라는 게 너무 짧은 기간. 짧긴 짧죠. 사실은 시장식에 들어가자마자 6개월 후에는 또 선거에 경선해야 되는 판인데 그래서 어쨌든 얼마나 실적을 낼지 모르겠지만 기초를 닦아서 인정받는 거. 그게 중요하거든요. 본인이 구호건데 첫날부터 능숙하게 아니에요. 첫날부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하는 것보다 잘할 것이다. 어느 누가 시장하는 것보다는 잘할 것이다. 자, 어떻게 나키키님 좀 어떻게 좀 질문에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제 시간 많이 됐습니다만은 한 가지 정말 또 관심사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제 정말 자기 일처럼 뛰었는데요, 선거를. 자 이제 만약에 서울시장에서 이제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면은 지금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 공동 운영하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입당 합당하겠다 뭐 원래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 안철수 대표는 이제 국민의힘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어쨌든 전당대회 차기 지도부를 선출한 전당대회가 있을 것이고요. 이기든 지든 간에 그것은 안철수 대표가 약속했던 국민의당과 통합 전당대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 전에 일단 안철수 대표하고 당이 어쨌든 전당대회를 통해서 합당이 되는 거니까. 전당대회 자체가 이제 1대1 통합이 되나요? 그런 지분 같은 걸로 우리가 따지기 시작하면 또 망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과 당의 통합 전당대회가 돼야 될 텐데 안철수 대표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다 있다고 봅니다. 통합 정당의 대표 출마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신이 한번 헌신해보겠다. 자기가 후보가 되는 것보다는 판을 깔아서 어떻게 보면 중도로 외연 확장하는 정당으로 만들면서 정권 창출의 미랄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당대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바로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로 뛰어들 수 있는 거니까 당대표와 대선 후보 다 두 가지 옵션을 다 가진 후보가 됐다. 근데 조금 안철수 대표랑 좀 아시고 친하시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어느 쪽 배팅? 당대표에 출마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번 안철수 대표가 큰 정당을 한번 본인이 한번 이끌어보고 옛날에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분 자체가 거의 문재인 친노 세력의 지분 하에서 그냥 붕 떠 있었던 거거든요. 본인이 현재 우리 당에 무슨 개파가 있습니까? 없다. 한번 들어와서 중도로 외연 확장하면서 이번 정권 교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그럼 대권 자체는 차차기를 노리죠. 차차기로 가도 나이가 아직 젊거든요. 그렇죠. 그렇네요. 충분히 5년 후에 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또 오세훈 후보도 5년 후. 그래서 같이 또 차차기 후보들이 경쟁하는 모습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잠재 인력이 또 커지기 때문에. 오세훈 안철수가 차차기면은 그 서울시장 단일화 경쟁에 또 두 번째 또 드라마를 또 만들 수도 있겠군요. 또 그때 정치적 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뭐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데. 본인이 또 대통령 후보로 그때는 제가 보니까 장제원 의원도 한 명의 또 대권 주자로 같이 자, 이제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자, 장제원 의원님 정말 오늘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나오셨습니다. 선거 전국에. 그래서 국민의힘 대표해서 또 좀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고 또 개인적으로도 또 한마디 꼭 좀.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선거 기간 동안 참 저희는 많이 부족한데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성원과 사랑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에게도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동안 참 잘못했습니다. 맨날 싸우고
4번이나 큰 선거에서 참패를 했거든요. 그 참패에 대해서 저희들 많이 반성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큰 4번의 선거에서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거는 무능과 위선과 성추행이었거든요. 이번에 저희들이 한번 기회를 만약에 주신다면 저희들 더욱 깨끗하고 유능하게 시정 운영 잘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희 정당 더 혁신하고 더 개혁해서 국민의 사랑받는 정당, 다시 한번 인정받는 정당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말씀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 이제 선거 정말 개표 얼마 안 남두고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부산 4상의 3선 또 그리고 중도 개혁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던 장제원 의원이 나와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또 민주당의 또 아주 다크호스 또 훌륭하신 의원님 모시고 이어서 또 인터뷰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즐거웠습니다.